알고리즘 기반이니까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계속 무한으로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더 보자, 하나만 더 보자. 이게 무섭게 설계가 돼 있는 게 사실은 빅테크 기업이라는 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자기네 플랫폼에 오랜 시간을 보내도록 모든 최첨단의 어떤 행동이나 심리 원리를 총동원해서 설계를 해놓은 거잖아요. 아이들은 아무래도 조절 능력 부족 때문에 어른보다는 훨씬 더 중독에 취약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과 그 가족을 만나고 있는 상담사들. 아이들 개인의 의지나 가정의 양육 방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쇼폼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냥 무료함을 싹싹 지우거나 굉장히 정서적인 어려움을 싹싹 지우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빠져나오지 못하게 계속 관련 연속 재생, 옆에 광고를 띄워놓고 나는 분명히 우리 유명한 일타 강사 정승재 선생님 공부법을 보려고 왔지만 어느 순간 K리그 축구 보고 있고 EPL 축구 보고 그런 이제 연관 검색에 대한 이런 알고리즘에 사실은 노예처럼 끌려다닐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강한데 스스로 조절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스마트폰, 인터넷 그런 과의존에게 완전 빠져들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길을 찾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두를 위한 단 하나의 정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에선 스마트폰은 최대한 늦게 주는 것이 좋다. 고등학생 이전엔 스마트폰을 금지하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문가들은 사춘기가 되기 전에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고 규칙을 지키게 해서 미리 조절 능력을 길러주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쉬울 리 없습니다. 알고리즘이 아이들을 놔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미국에선 소셜미디어의 중독성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이들이 플랫폼을 중독성 높게 설계했다며 법원이 기업에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직원이 썼다는 자조적인 이메일도 공개됐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아이들을 상대로 한 마약 판매상과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슬재능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슬재능연구소 소장 다슬입니다. 이제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좀 스마트폰 중독이나 스마트폰 의존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다룰 예정이고요. 이제 클립이 조금 짧아서 이제 내용이 조금 단출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스마트폰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들려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 이제 생각보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고 어쨌든 조금 더 많은 생산성을 가지게 되는 이런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스마트폰에는 좀 이면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스마트폰을 저도 잘 활용하고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은 사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의 생산성을 올려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60억 지구촌 인구와 언제든지 닿을 수 있는 연결성, 초연결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초연결성으로 정말 초연결 사회가 됐죠. 초연결 사회가 됐고, 이 초연결 사회를 통해서 어쨌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거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거나, 다양한 저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불렀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 스마트폰의 저는 이면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이 스마트폰 이제 의존을 많이 하게 되고요. 사실 이 의존 같은 경우가 조금 다양한 의존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심심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어쨌든 무언가 할 게 없는 그런 시간에 그냥 심심해서 무료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줄을 기다려요. 어느 뭐 식당에 갔는데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 스마트폰을 쥐고 있고,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든 뭐 기차를 타든 어딜 가서든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심심함, 무료함,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스마트폰에 이제 좀 약간 많이 의존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3시간을 간다고 쳐볼게요. 우리가 3시간 동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을 한다고 쳐볼게요. 근데 우리가 이 3시간 동안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뭐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뭐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구랑 통화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활동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통화를 한다는 이런 것들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대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책을 읽는다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장면들이 좀 보기가 힘든 거죠. 드문 거죠. 어쨌든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다양한 것을 누리잖아요. 뭐 쇼핑도 하고, 말한 것처럼 뭐 영화나 드라마도 보고, 아니면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 뭐 그런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사실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제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뭐 언제 스마트폰을 쥐어줘야 되냐. 맞아요.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이제 오늘 생각 13번째 시간인데,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이제 스마트폰을 이길 만한 활동이 이제는 사실 조금 부족하긴 해요. 스마트폰보다 더 재미일 수 있는 활동들이 만약에 진짜 실제로 이제 존재하고, 근데 이게 정말 스마트폰 의존을 잊을만 할 정도로 정말 그 정말 활동성이 있고 그런 즐거움을 준다면, 사실 이걸로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줘야 되는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되게 이제 공부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상위층,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 스마트폰보다는 이제 투지폰으로 간다던가, 이런 스마트 기기가 되지 않는,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는데, 근데 결국 스마트폰을 줘야 되는 상황은 결국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차라리 스마트폰을 쥐어줄 때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이 되게 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오늘 좀 얘기해 볼 건데, 어쨌든 우리가 집에 도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가족이 4인 구성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뭐 엄마, 아빠, 뭐 오빠 있고 여동생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4인 구성원이에요. 이렇게 4인 구성원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귀가를 하잖아요. 귀가 이후에는 뭐 함께 밥을 먹거나 식사를 하고, 대부분은 지금의 가족의 분위기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다 각자 다른 우주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각자 다른 우주로 가는 거죠. 저는 이거를 여기 다큐멘터리에서도 얘기를 해요. 서로 다른 우주에 있는 것 같다고. 예. 서로 다른 우주에 있으면서 생활만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로의 관심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뚜렷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서로의 관심사가 갈라지고 이게 깊어지면 뚜렷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이제 그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중간중간에 저는 어쨌든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는 뭐 다과 시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 같이 산책을 한다던가 이러면서 좀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프로젝트 중에 이제 CBC 프로젝트 9번 코드 9번인데 이거를 이제 가족 버전으로 지금 론칭할 생각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제 창구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해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은 막 대화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근데 생각보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의 관심사, 이제 서로 다른 우주에 있고 그 관심사가 따로 있고 이게 깊어져서 뚜렷하게 되면 이제 대화라는 게 점점 기회가 줄겠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가치관도 줄어들어요. 나는 이 생각이 맞는데, 뭐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시네? 이러면서 조금 이제 서로를 이해 못하는 저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제 뭐 프로젝트도 저도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이제 그 스마트폰 중독 자녀 그러니까 사실 성인도 똑같아요. 성인도 이제 똑같이 저건데 이제 그 스마트폰 중독에 관련해서 의존 혹은 중독에 관련해서 사실 아닌 사람이 찾기도 힘들겠죠. 워낙 스마트폰 의존이나 우리가 이런 거를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고 있고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그 스마트폰을 통제를 하잖아요. 막 부모님이 뭐 어플을 깔고 막 이제 그 통제하는 어플을 깔고 또 통제하는 그 이 다큐멘터리 보시면 이제 그 아이들의 스마트폰 통제를 도와주는 이제 서비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지금 되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스마트폰은 스스로 통제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5가지 정도를 좀 추려봤어요. 이제 이 스마트폰이라는 정보와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요구 그리고 이제 이 이 자녀가 이제 스스로 통제하게 되려면 어떤 거를 알려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정답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뭐 전문가들 굉장히 많겠죠. 이런 그 정보통신 관련한 전문가들 정말 많으시고 뭐 이런 상담 분야도 너무 많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정보의 전달을 통해서 어떤 조언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훈육을 통해서 저는 이 스마트폰이 어쨌든 너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되게 위험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기기야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5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봤는데 이제 모든 전제는 그거예요. 이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전제는 그거예요. 스마트폰을 스스로 통제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통제한다라는 말이 되게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거예요. 그냥 그 의미 없이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의미 없이 사용되는 시간이 의미 있는 사용 시간보다 더 큰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진짜 필요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크고 무료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 스마트폰을 스스로 통제한다, 이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거 때문에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스마트폰은 너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기기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비밀번호를 되게 쉽게 설정해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패턴 같은 걸 되게 단순하게 해 놓거나,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이런 정보들을 나중에 누군가가 보고 너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밀번호 같은 거를 설정해 두고, 웬만하면 지문인식 같은 그런 해로 로그인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해두고, 뭐 카드 비밀번호나 아니면은 주민번호, 이런 개인 정보에 되게 위험도가 높은 것들은 조금 위험하다는 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는 좀 위험성에 대한, 근데 좀 개인 정보죠, 이런 얘기를 해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은 너를 똑똑하게 해줄 수 있지만 바보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기기야. 그래서 이면성을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제 스마트폰을 진짜 스마트하게 잘 사용해서, 사실 스마트폰으로 뭐 가치를 창출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돈을 번다던가 아니면은 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던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쇼츠나 릴스, 이렇게 좀 그 짧은 영상, 쇼폼 영상들을 계속 보게 되면 사실 우리의 도파민 체계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 거를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그렇게 바보를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라는 곳이 있고 다양한 영상 플랫폼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나에게 도움되는 정보만 이렇게 습득을 하고 이렇게 좀 끄는 그런 버릇들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쇼츠나 릴스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극적인 영상들을 보게 되면 조금 이제 어쨌든 느리게 성과가 나는 것들을 조금 지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이들한테, 너가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나 네가 진짜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네가 조금 더 한층 더 성장하고 뭔가 선택을 좀 더 잘할 수 있고, 어떤 이제 이건 좀 위험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거를 언제든지 머릿속에서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제성을 저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누군가가 너를 통제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이게 자유에 대한 책임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사실 스마트폰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책임을 진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스마트폰이 워낙 다양한 서비스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뭐 이렇게 명확하게 딱 이렇다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내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거에 대한 책임은 자신한테 있다는 거, 저는 그거를 조금 알려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안에는 다양한 위험성이 있는 컨텐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컨텐츠가 있어. 그러면 이게 이상하다 싶으면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이제 이걸 봐도 되는지, 이게 이런 컨텐츠가 비슷하게 뜨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위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쨌든 물어보면서 피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뭐 되게 자극적인 콘텐츠 워낙 많잖아요. 뭐 선정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욕을 한다든지 뭐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정말 이런 다양한 위험이 있는 콘텐츠들이 있어요. 이게 막 우리 학생들이 되게 지금 현재 좀 위험이 되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막 전직 대통령을 뭐 어쨌든 뭐 특정 계층에서 막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런 위험한 행동들이 사실은 결국 그렇게 위험한 콘텐츠, 그러니까 이제 적응이 되면 안 되는 콘텐츠들을 만났고 그거에 대한 게 막 이거를 하면 누군가가 좀 높게 바라봐주고 어쨌든 좋게 바라봐주고 막 박수 쳐주고 이러니까 그런 콘텐츠들이 당연히 나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본인이 스마트폰을 들고 여기 다큐멘터리에서도 말씀하거든요. 말씀하거든요. 여기서도 밤과 방이 제일 위험하다. 그래서 밤에 본인이 그냥 스마트폰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와요. 그래서 그냥 그런 컨텐츠들이 보이면 뭐 엄마 아빠나 주변의 어른들한테 물어봐. 저는 이게 지금 이 스마트폰의 자극성을 조금 떨어뜨리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스스로 통제하고 정말 뭐 쇼트 같은 거 리스트 같은 거 사실 어린 아이들이 어디 식당 같은 데 보면 막 초등학생들만 돼도 쇼츠 릴스 보는 모습은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콘텐츠가 나한테 유해하다. 이런 거는 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오고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저는 조금 더 건강한 콘텐츠, 올바른 콘텐츠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뉴스를 되게 많이 봤어요. 이런 인터뷰를 되게 많이 봤는데 스마트폰으로 계급을 나누는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고가의 스마트폰, 그리고 저가의 스마트폰.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누군가는 이제 최신형 핸드폰을 갖고 와서 막 저가 핸드폰을 쓰는 학생들을 무시를 하면서 왕따를 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은 계급이 아니라 누군가는 조금 저가의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누군가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거야. 그거는 개인 가정의 역량의 차이인 거지 그게 막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뭐 갈라치기해서 계급을 만들고 이런 그게 아니야. 이런 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고가 핸드폰을 갖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막 저가 핸드폰을 쓰는 친구들을 무시할 필요 없고 내가 우쭐댈 필요도 없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저가 핸드폰을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소심해질 필요가 없는 거고 뭐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누군가는 저가 핸드폰을 쓰고 누군가는 고가 핸드폰을 그냥 쓰는 것 뿐이지 그냥 이거를 막 계급으로 따져서 누군가한테 해를 가하거나 피해를 준다던가 이러면 사실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려줬으면 좋겠고 이제 스마트폰에 관련된 이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 이제 아마 흔하게 부모님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스마트폰을 통제를 했어요. 이제 아이가 있고 아이가 쓰는 스마트폰을 통제를 해서 뭐 잠궈 놨어요. 뭐 잠궈 놓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했는데 아니면은 뺏었어요. 근데 막 이것 때문에 폭력성을 드러낸다던가 폭력성으로 인해서 막 경찰을 부른다던가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문제들 자체가 지금 가정, 혹은 개인,
이 해결하는 수준은 좀 전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스마트폰을 가진 아이들에게 어쨌든 네가 스스로 통제하는 거를 방법을 알려주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위험성을 전달해 주는 것, 그리고 스마트폰을 아직 쥐어주지 않았어요, 아이한테. 그러면 그 아이에게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고 쥐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주고 싶죠. 이제 또래들보다 뭐 뒤처지거나 어쨌든 조금 이것 때문에 뭐 왕따를 당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빨리 쥐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충분히 정보를 주고 어쨌든 제가 말한 5가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정말 올바르게 사용하고 어쨌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아이가 스마트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저는 환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스마트폰 우리가 사용법 있잖아요. 사용법,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사면 우리 이렇게 네모난 케이스에 이제 스마트폰 이렇게 있고 밑에 막 설명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충전기도 있고 거기다가 경고 문구를 저는 새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경고 문구가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이거를 스마트폰을 개통하기 위해서 뭐 어떤 뭐 교육,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이해 교육이라던가 뭐 이런 콘텐츠의 위험성에 관한 이제 그런 동영상을 보면 개통이 진행되는 이런 보호 장치들이 선제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어쨌든 더 생산성이 좋아지고 어쨌든 더 스마트하고 정보를 많이 얻는 이제 시대가 되었는데, 어쨌든 이게 일찍 지어지면 일찍 지어질수록 조금 제대로 교육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이런 위기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스마트폰 중독에 관련된 스마트폰 의존, 스마트폰 중독에 관련된 의견을 조금 나누어 봤는데요. 말이 조금 빨랐어요. 그래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조금 아이에게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좀 우리 가족의 솔루션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은 메일 주시면 저도 이제 좀 연구를 통해서 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삶에 진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